코드 그린, 의료 영리화가 무너뜨린 환자 안전, 그리고 간호. 데이나 베스 와인버그. 추천사 수잔 고든. 거의 30년간 보스턴의 베스 이스라엘 병원은 간호 임파워먼트의 상징이었다. CEO 미첼 랩킨과 독특한 파트너십 속에서 일하는 간호부장 조이스 클리퍼드는 환자 1명당 간호사 1명을 배당하는 1차 간호라 불리는 혁신적 간호 모델을 창시했다. 간호사는 자신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전 기간에 걸쳐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음 입원에도 그 환자를 담당했다. 병원은 간호사를 거의 정규직으로 채용했고 학사학위를 가진 간호사만 고용했으며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을 증진하고 기관 내에서 간호사가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했다. 뉴 잉글랜드 디코니스 병원은 보스턴의 롱우드 메디컬 지구 한가운데에 있는 베스 이스라엘 병원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다. 이 병원 역시 뛰어난 간호를 제공하는 헌신적인 간호 인력이 일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거친 파도에 시달리다 지친 선원들이 환영받는 해변에서 구원을 찾듯이 자기 병원에서 재현할 수 있는 간호 서비스 모델을 갈구하는 전 세계 간호사들을 끌어모으는 봉화처럼 빛났던 건 베스 이스라엘 병원이었다. 수년간 베스 이스라엘 병원은 간호를 가치 없는 경력으로 만들어 온 많은 병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모델로 기여해왔다. 이는 강한 리더십과 헌신적이고 자기 직업에 만족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기에 가능했다. 그러므로 내가 처음 간호에 관한 저술을 시작했을 때 베스 이스라엘을 방문해 그 최상의 실무를 연구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간호에 관한 나의 첫 번째 논문인 돌봄의 위기는 1980년대 중반의 마지막 간호사 부족 기간에 보스턴 글로브지에 실렸고 그 병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그러나 논문 하나로는 간호사 업무의 복잡성을 포착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간호사의 일상 업무를 추적하는 책을 쓰기로 결정하고 조이스 클리퍼드에게 내 책 삶을 돌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려고 하니 베스 이스라엘 병원에서 간호사 3명을 따라다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베스 이스라엘 병원은 홍보팀 직원이 간호사 업무를 홍보하는 유일한 병원이었으므로 조이스 클리퍼드는 즉시 허락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3년 가까이 새 간호사들을 따라다녔다. 셋 중 1명은 종양내과 병동 간호사였고 1명은 내과 임상 전문 간호사, 다른 1명은 가정간호 파트에서 가정간호를 제공하는 노인 전문 간호사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험 많은 간호사들의 일상이 환자 케어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기록했다. 베스 이스라엘 병원을 선택한 것은 그 병원이 뛰어난 간호사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간호사들이 최고위층에서부터 기관 차원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했다. 내가 삶을 돌보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보여주고자 한 것은 간호란 간호사 개인의 친절함이나 도덕적 고결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간호는 간호사들이 자신을 고용한 병원으로부터 받는 기관 차원의 지지, 교육과 경험에 따라 달라진다. 나는 간호사들이 원내 교육을 받고 자신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병원 정책에 목소리를 내며 자신을 시중꾼이 아니라 동료로 대우하는 의사들과 제대로 된, 아마도 최선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된 관계를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베스 이스라엘 병원이 간호 업무를 지배해온 19세기 모형을 바꾸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건 확실히 올바른 길이었다. 그곳 간호사들은 전국에서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만족하고 있는 그룹에 속했다. 그런데 1995년 병원에서 관찰을 마칠 무렵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관리 의료와 비용 절감, 구조 조정이 트렌드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기에 소용없고 그릇된 노력이라고 믿었지만 보스턴에서 가장 재정이 넉넉하고 규모가 큰 2개 병원, 브리검 여성병원과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베스 이스라엘 병원과 디코니스 병원이 합병했고 몇 개의 다른 병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이와 거의 동시에 간호사들은 여기저기서 특권과 혜택을 잃기 시작했다. 간호사들은 업무량이 증가하고 관리와 행정적 지원이 줄었다고 했다. 간호직을 떠날 생각을 해본 적 없던 병원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높았던 간호사들이 그만두기 시작했다. 모든 병원의 트렌드에 한 번쯤 저항한 적이 있으면서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병원 내에서 간호가 침식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간호사들이 점점 더 깊이 절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다른 소식을 들었다. 1999년 하버드 출신의 젊은 사회학자가 베스 이스라엘 디코니스 병원에서 간호사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병원의 운명에 대해서 그리고 놀랍게도 새로운 보건의료 드라마에서 종종 잊힌 배우가 되어가는 간호사들의 운명에 대해 쓰고 있었다. 그녀는 간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췄다. 그녀의 이름은 데이나 베스 와인버그였다. 그녀가 작업을 마치자 그 보고서가 간호사들 사이에 돌기 시작했다.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이 그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도 보고 싶었다. 한 친구가 사본을 구해줘서 단숨에 매료되어 그 글을 읽었다. 읽어보니 와인버그의 연구는 대학 도서관 서고에서 특이한 간호 연구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읽어주기만 기다리기에는 너무 중요한 것이었다. 이건 간호사뿐 아니라 의사, 정책 기반자, 정치가, 의료 저널리스트, 그리고 사회학과 업무조직화, 여성의 진보에 관심이 있는 다른 연구자들에게 널리 읽히는 책이 되어야 한다. 고맙게도 데이나 와인버그와 코넬 대학 출판부가 그 보고서를 책으로 출간했다. 코드 그린은 한 개의 합병된 병원에서 비용 절감과 구조 조정이 간호 업무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지만 그 병원 하나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간호와 환자 케어를 위협해온 비용 절감이라는 더 큰 현상을 바라보기 위해 베스 이스라엘 디코니스 의학센터의 영리중심 구조조정이라는 소우주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 책을 주의 깊게 읽으면 우리가 현재 직면한 파국적인 전 세계 간호사 부족이 간호 인력 고령화나 여성의 역할 변화로 일어난 불가피한 현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관리의료 시대의 보건의료 비용 절감으로 일어난 하나의 반응이었다. 의료 컨설턴트들은 보험급여 수준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병원 경영진, 적은 돈으로 더 나은 케어를 제공하려는 경영진의 공포를 발판 삼아 이득을 취하고 싶어 했다. CEO, 간호사 대표, 병원 이사진들은 그들의 접근법에 적절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런 세계적 추세를 서술하기에 베스 이스라엘 디코니스 병원보다 더 좋은 사례를 발견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강력한 간호 리더십을 가진 병원, 주임 간호사와 전담 의사들 사이에 강고한 파트너십이 존재하고 잘 교육받고 만족도 높은 간호 인력들이 있는 데다가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병원이 그렇게 쉽게 비용 절감과 구조 조정의 희생양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양질의 환자 케어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의 교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와인버그가 보낸 궁극적 메시지는 이것이다. 간호의 어려움과 불만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부 간호사들에게 강요하는 강력한 하향식 리더십은 지나치게 단순할 뿐더러 충분치도 않다. 물론 리더십은 결정적이다. 그러나 안전한 환자 케어를 제공하는 간호사의 능력이 병원의 지지에 달려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간호 지도자들의 능력은 병원 외부의 힘에 달려있다. 이런 방식의 효과를 거두려면 간호 리더십은 병원 산업에 관한 주와 정부, 강력한 법령에 의해서 그리고 일선 간호사 동원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오늘날 간호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간호사들은 다시 한번 간호 리더십의 중요성을 논하고 있다. 최근의 보고서 갈림길에 선 보건의료, 진화하는 간호 위기에 대한 대처 전략에 의하면 보건의료기관 인증위원회는 정부 법안을 거부하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해결책을 찾도록 장려하는 것이 분명하다. 위원회 구성원들과 대중은 이 접근의 지혜를 숙고하면서 코드 그린을 읽어야 할 것이다. 베스 이스라엘 병원은 자기 규제의 모범 사례였다. 그 병원의 모든 커다란 혁신과 모델들은 자발적인 창조물이다. 이러한 혁신은 보건의료 재원이 훨씬 풍부했던 시대에는 번성했지만 비용 절감이라는 도전과 함께 바람 속의 지푸라기처럼 날아가 버렸다. 디코니스 또한 하나의 자발적 관리를 실천한 사례였다. 디코니스는 높은 수준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개량적인 시도를 했다. 이로써 구조조정에 필요한 길을 닦았으며 그것은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디코니스 모델 또한 영리 중심의 구조조정 압력 아래 무너져 내렸다. 아마도 와인버그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이것일 것이다. 병원이 영리와 생존만을 위한 경영을 한다면 간호 전달 모델이 어떻든 간호는 고통받는다는 것이다. 코드 그린에서 와인버그는 보건의료 무대 위에 있는 다른 많은 배우들 혹은 새로운 시장 전문용어로 이해 당사자들, 이 행위와 성찰의 주제로 삼아야 할 질문들을 제기한다. 환자에게 안전한 의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사는 이 책을 읽고 왜 자신이 간호를 위해 더 열심히 투쟁하지 않는지 자문해야 한다. 와인버그가 보여주듯이 베스 이스라엘 디코니스 의학센터에서 몇몇 의사들은 자기들끼리 다투느라 간호가 체계적으로 파괴되었음을, 그래서 간호사들이 그렇게 흔들리고 사기가 꺾여 환자들이 방치된 채 홀로 두려움에 떨며 누워있음을 알아채지 못했다. 이 이야기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사실상 간호사들이 의사들을 위한 탄관 속의 카나리아로 봉사했다는 것이다. 간호가 해체되고 있는 중에 의사들은 자신의 업무가 침식당하고 있음을 불평하고 있었다. 간호 지도자들 또한 이 책을 읽고 성찰해야 한다. 간호에서는 간호사이자 간호 지도부를 이루는 관리자들의 발전에 크게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비용 절감 시대의 리더십은 충분했는가? 심각한 위기 속에서 한때 간호 실무를 담당했던 관리자들 역시 병원과 간호 직무에 대한 이중의 충성 의무에서 지나치게 타협하지는 않았는가? 마찬가지로 병원 경영진과 임원진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늘날 많은 경영자와 주주들이 1990년대 중반의 정책 실패를 두고 컨설턴트들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컨설턴트라고 해서 초대받지 않은 병원 현관의 마술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다. 와인버그가 보여주듯이 베스 이스라엘 디코니스 같은 병원들은 비용 절감을 원했기 때문에 이사진의 동의하에 컨설턴트를 초청하느라 수백만 달러를 지불했다. 간호사, 의사, 환자들이 병원이 의료를 줄이고 있다고 불평할 때 대표들은 컨설턴트들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 라고 주장함으로써 편리하게 책임을 회피했다. 코드 그린은 이런 이해 당사자들, 정말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일선 간호사 또한 오늘날의 보건의료 시장이라는 야만적인 경제 현실을 다루는데 부적절해 보이는 전문화 모델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 베스 이스라엘 병원의 실험은 진정 뛰어났고 널리 모범으로 삼을만 했다. 그러나 베스 이스라엘 병원과 디코니스 병원의 간호사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환자들의 이해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노동조합 가입은 질색을 했다. 그들은 또한 자기 주장이 강한 간호사들이 비용 절감과 영리 중심의 병원 구조 조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보스턴을 비롯한 시내 도처에서 시위를 하는데 회의적이기도 했다. 베스 이스라엘 디코니스 병원의 많은 간호사들은 대중에게 간호 위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간호사들이 너무 감정에 치우쳐 있고 전문가답지 않다고 주장했다. 와인버그의 책을 읽는 간호사들은 전문직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간호에서 개별 환자 옹호를 강조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와인버그는 이 책의 제목을 병원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차용해 코드 그린이라고 지었다. 코드 그린을 부름으로써 그녀는 우리에게 환자보다 영리를 우선하는 시장주도 의료체계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자 한 것이다. 그 용어는 즉시 해결해야 할 시설의 기능 부전을 나타내기 위해 특정 병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적절하다. 현재 이 용어는 테러리즘과 싸우고 있는 미국이 사용하는 색별 경보 중 하나로 광범위하게 희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연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설의 기능 부전과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밝힌다. 또한 병원 사업을 규제하기 위한 진지하고 체계적인 노력으로 간호 위기를 해결해 종국적으로 간호가 장기적이고 만족스러운 직업이 되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만약 베스 이스라엘 모델이 증명한 것과 같이 1차 간호, 적절한 환자 부담, 그리고 현장 간호사들의 강력한 목소리가 환자에게 더 나은 케어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면 그 모델은 선택이어서는 안 되고 의무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 책을 읽고 그 긴급한 메시지에 따라야 하는 이유다.